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네. 네, 문자번호 샵 2034로도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 시청자님 전화를 끊으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정말 빠르게 연락을 주셨는데 네.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정보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14,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을 1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네. 오늘 또 주가가 많이 밀려가지고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주가가 또 바닥권에 있으니까 네. 과연 반등이 가능할지 네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견,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올 중립이네요. 그러니까요. 첫 종목부터 네. 올 중립이 나왔습니다. 사실 많이 바닥권이어서 조금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올 네. 중립을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뭐 손요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LG 디스플레이 14,200원에 들어가셨는데 매수가까지는 좀 가능할까요? 조금 업황이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업황이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LG 디스플레이 하면 당연히 뭐 OLED 뭐 예전에도 뭐 LED 있었는데 뭐 중국에서도 LED 뭐 후퇴했고 근데 LG가 디스플레이가 정말 OLED 사업을 잘할까? 계속 OLED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리포트를 한 1년 반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OLED가 잘 되기 위해서 뭐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되고 TV가 잘 팔려야 되고 뭐 애플에서 만들고 있는 뭐 비전 프로나 그다음 애플의 스마트폰 이런 게 잘 팔려야 되는데 잘 팔린 뉴스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단 스마트폰 했을 때는 지금 갤럭시 언팩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엄청나게 많지만 사실 이제 얼리 어댑터 말고는 지속적으로 판매 대수가 줄고 있는 부분. 근데 LG 디스플레이 분기 실적만 보면은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분기 실적이 적자폭이 줄고 있고 이제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일단 재무제표에 보이는 건 되게 잘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주로 실적을 내는 TV, 뭐 스마트폰, 그다음 외국 매출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뉴스만 나옵니다. 그다음에 저도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장중에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야, 정말 LG 디스플레이 큰일 났다. 근데 보니까 이 유증을 참여를 LG전자가 한답니다. 그러면 제 3자 유증인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를 제외한 다른 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딱 보면 그래요. 일단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에 뉴스 봤을 때는 뭐 OLED 투자, 뭐 OLED TV 출시, 뭐 200인치짜리 TV 출시 좋은 뉴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LG 디스플레이든 뭐 LG 이노텍이든 뭐 애플 아이폰 15, 뭐 비전 프로 수주 기대한다. 근데 그 기대만큼 수주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악감정이 없는데 다소 아쉬운 거죠. 언론 플레이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투심이 악화되고 있고 근데 유상증자 한다고 하니까 정말 최악의 투심을 간다. 근데 알고 보니까 유증 참여자가 LG전자인데 그럼 제3자 유증이라는 건데 그것도 투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쉽다. 근데 뭐 부정을 들기 너무 어려워서 중립을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손절을 말씀드리기엔 손실폭이 만원 10% 정도 되니까 혹시 손절을 잘 하실 수 있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면 이제 다시 11,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유증 참여를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부디 제가 본 뷰가 싹 다 틀려서 기술적 반등이 바로 내일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한 12,000원 정도 잡아드리는데 12,000원을 좀 지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만약에 나는 손절 잘해 한 만원 12%도 손절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12,000원 이탈했을 때 손절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좀 스위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손절을 못한다 라고 하시면은 11,500원까지는 좀 기다려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번에 LG전자가 참여한다고 하니까 유증 결과가 정말 좋고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가
뭐 수주로 이어져가지고 잘 회복할 수 있기를 그렇게 좀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 유상증자로 인한 악재가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맞아요. LG 디스플레이 부정에 가까운 중립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대한전선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3,100원에 10%입니다. 13,100원에 10%요. 네. 네, 네. 지금 이틀 연속 또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유상증자 한다고 해가지고 네네. 하락하고 있던데 또 한 번의 그걸 유상증자 어떻게 해야 이슈. 될지를 모르겠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유상증자 발표하는 기업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내용 나오면 정말 많이 걱정되실 텐데 네. 대한전선은 이거를 연속 계속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의견이 좀 사뭇 갈리지만 그 안에서 또 빨간 팻말을 들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우리 네. 성웅 차장님이 유일하게 또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유상증자와 함께 이렇게 네.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긍정을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아쉽긴 하지만 뭐 유상증자, 뭐 감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다 좀 예상이 좀 됐던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노력을 이제 호반그룹이 좀 인수를 하면서 이런 노력이 이제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시화가 되는 건 분명히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당연히 지금 영업이익률이나 마진 부분은 좋아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분기로 봤을 때도 100% 이하로 지금 들어온 상태거든요. 뭐 유보율도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구조로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이슈 부분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유상증자라는 게 호재로 한다면은 어떤 재무적으로 괜찮은 회사가 유상증자하면서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유상증자는 이제 호재로 받을 수 있겠지만 재무적으로 그 전에 불안했던 부분에 있어서 유상증자가 됐을 때는 이 재무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느낌 때문에 이런 그 주가에 대해서 좀 급락이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저는 뭐 물론 급락에 대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해적 케이블이나 여러 가지 뭐 사우디도 방문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대한전선이 뭐 어떤 우리나라 또 이제 한국전력과 공기업과 또 정부와 함께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뭐 주가 급락했을 때 매수하자라는 관점보다도 그나마 좀 이런 그 급락이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왔을 때는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담아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000원대에서 매수를 좀 하셨는데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중이 10% 정도인데 그 이상은 좀 넘기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비중만 좀 착실하게 한번 좀 기다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재무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기회를 한번 더 주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급락은 아쉽긴 하지만 뭐 정부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모멘텀도 있고 네. 또 사우디 관련한 또 수주 이슈도 있으니까 기다려 보면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에 네. 대한 긍정 팻말 들어주셨어요. 그럼 부정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성욱 차장님은 지금 급락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정태근 이사님은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유상증자 좀 악재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긴 했거든요. 이것도 증자의 성격을 보고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증자로서 다 악재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한전에서 하고 있는 지금 나왔던 이제 증자 같은 경우가 주주 배정 후 유상증자잖아요. 일반 공모 방식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호재가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보여준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최근에 하나오션이 유상증자 발표하고 난 이후에 뭐 권리 공매도 얘기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주가 회복이 됐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은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저는 부정을 좀 들었어요. 액면병합하고 난 이후에 굳이
또 증자를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주주들한테 손해를 그러니까 물론 8,540원이 나왔던 유상증자 가액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를 했을 때 한 주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주가 하락이 주주 입장에서 상당히 뼈아플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물론 대한자산 같은 경우도 사우디에 이제 뭐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좋은 이슈도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이슈가 많지만 이게 회사가 돈을 버는 거하고 주가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까지 보면 현대차그룹이 그랬었잖아요. 돈 잘 버는데 주가는 그게 반응을 못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자산이 그런 케이스가 될까 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해상풍력이라든지 그 해저 케이블 사업이라든지 이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다른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만약에 재수없게 대한자산이 소외가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박탈감이 들 수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대한전시장 종목이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될까봐 지금까지 개별 정세들이 나오게 되면서 종목들이 흐름이 좋은 장세 속에서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 지금은 일단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는 없고 부정을 들었지만은 전반적인 전략은 이제 이성우 차장님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만약에 제가 뭐 결론 좀 내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전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받을 것 같아요.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단가를 좀 낮추고 하나오션처럼 되기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처럼 되기를 기다리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아마 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비중이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단가를 낮추는 게 제일 좋다고 보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하나오션이거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 유상증자 수익 나오고 난데 바로 회복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지금 제가 볼 땐 베스트거든요. 베스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 희망은 일단은 버리지 마시고 일단 유상증자 받고 단가를 낮추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물려있는 마이너스나 유상증자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를 받을 때 제가 볼 땐 큰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번쯤은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고 싶고 부정을 든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부정을 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오션처럼 유상증자 이후에 좀 바닥을 다지고 주가 반등이 나와주기를 좀 바라보는 그런 희망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 해결이 좀 많이 되셨을까요? 네, 아마 전화 끊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포스코 부채임이요. 포스코 퓨처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시청자님? 29만 원에 29만 29만 원이요? 원에 20%요. 29만 원이시면 수익권이신가요, 시청자님? 예. 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뭐 목표가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가 고민이실까요, 시청자님? 그 장기 투자해도 된가 하고 물어보려고요. 네, 우리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정말 잘 들어가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네 분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퓨처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속에 한 번이 또 부정이 있긴 그러니까요. 하네요. 네, 최근에 그래도 좀 잘 올라가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좀 웃어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 타이밍도 너무 잘 잡으신 것 맞아요. 같은데 그러면 조범수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뭐 장기적인 판단 관련돼서는 저는 국내장 그렇게 장기 투자는 추천 안 한 편입니다. 네. 근데 아마 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아마 가지고 있는 단점이 아마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일 텐데 사실 그거 비례해서 2차전지주들이 좀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최근에 중국발 탄산리튬 가격이 금요일장 중으로 또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 흐름도 나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도 긍정은 드렸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2차 전지 사업 지속적으로 올라갈 사업이다 보니까 긍정은 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우려감을 저도 섞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 시장 내에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정부 관련된 지원책이라든지 좋은 뉴스들은 많아요. 좋은 뉴스들은 많은 상황인데 올라가기
전반적으로 부담적인 상황이고 실질적인 부분하고 대비해봤을 때도 아직도 좀 비싼 가격인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현재 구간에서 29만 원이시면 정말 싸게 잘 잡으신 건 맞아요. 싸게 잘 잡으셨는데 현재 구간 내에서 오늘 장 내에서 이제 보시면은 최근 시장 이겁니다. 2차 전지가 그래서 좋아서 올라가는 거냐? 아닙니다. 반도체 부위에서 그냥 2차 전지 수급적인 논란으로 지금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올라갔다고 보시는 게 좀 주요할 것 같아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가 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여자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도 오늘 뭐 포스코 홀딩스 내에서 원래 진행하던 사업 내에서 좋은 효과가 들려왔기 때문에 같이 또 이제 연계적인 효과를 본 모습도 있는데 퓨처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 정도 더 가격 조정이 와줘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는 편입니다. 29만 원 내에서 지금 비중이 20%이시다 보니까 현재 구간 내에서는 일부 좀 수익 실현을 좀 거두신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그리고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그냥 계좌 덮어 놓으셔야 돼요.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지금 29만 원이랑 가격 치면 최저가 23만 원에서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뭐 이동평균선 뭐 지지자리에서 잘 잡으신 자리고기도 하니까 부담이 있으실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시청자님이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난 조정 나와도 버틸 수 있다 하시면은 그냥 계좌 덮어 두세요. 전혀 부담스러우실 가격은 아닙니다. 2차전지 계속 올라갈 사업은 맞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구간 내에서는 오늘 수급이 정말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결론적으로는 기관 측면에서 오늘 매도가 좀 나왔어요. 개인들 매수가 올라오면서 제가 항상 지금 최근에 수급적인 요소만 굉장히 강력하게 도는 시장이다 보니까 기관 내지는 개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시점부터 매도가 좀 나오는 흐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개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오히려 고가권 내에서 조정이 나왔죠.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청자님 장기 투자하고 싶으시면 그냥 덮어두십시오. 보지 마시고요.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계좌를 좀 덮어두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부정 의견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당당하게 또 혼자서 네. 부정백말을 들어주신 정태근 이사님께 또 여쭤볼게요. 그럼 뭐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지금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나을까요? 2차 전지는 항상 제가 부정이죠. 항상 부정인데 네.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29만 원에 잘 들어가셨고 맥스를 보더라도 한 45만 원 정도 보고 잘 이제 수익 실현하고 45만 원 부근에서 만약에 제 상대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에서 매도를 좀 하시고 수익 실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미국 쪽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올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포스코 퓨처를 포함해서 상반기 때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사이클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어찌 보면 이제 신재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최근에 뭐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풍역도 그렇고 태양광도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연임을 해야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 공공연히 IRA 물론 폐지를 못 시키겠지만은 IRA 폐지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진짜 혹시라도 만약에 진짜 뭐 트럼프가 됐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IRA를 폐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새로운 걸 어떤 걸 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은 미국에 진행됐었던 SK온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LG엔솔루션이라든지 증설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전기차가 잘 팔리고 시황이 좋다라면은 이 증설이 말 그대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 반대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증설이 도리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저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2차전지는 이미 이제 2021년도 그리고 올해 상반기 충분히 시세가 났기 때문에 다음 다순이 오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확인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일단은 좀 부정을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포스코 퓨처엠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양도세 이슈라든지 최근에 뭐 리튬 가격 반등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일단 수익 한번 잘 45만 원 보고해서 수익을 내고 그 이후에 내년에 넘어가서 흐름 보고 다시 접근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안 늦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저는 부정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이미 시세도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다시 추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할 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분 수익이시니까요. 더 수익을 많이 또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네 분의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321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HLB를 들고 계십니다. 지금 44,471원에 7%인데 1년 6개월을 보유하셨어요. 오. 그리고 오늘 매수가까지 올라와가지고 23%는 매도하시고 남은 게 7%라고 하십니다. 오.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고민이시네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본전은 찾으셔서 참 다행이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남은 물량이 어디까지 가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HLB. 네. 중립 두 분, 긍정 두 분. 네, 그럼 손유라 팀장님께 긍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HLB 아주 급등세 보여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뭐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우리 시청자님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수익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고 수급이 좋으니까 홀딩은 하시되 오랜 기간 보유해 오셨고 어렵게 매수가 왔으니까 이번 주를 조금 집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HLB에 관련해서는 뭐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고 뭐 임상, 2상, 3상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사실 아실 건데 가장 이 HLB를 강하게 움직인 것은 어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라서 쇼커버링이 들어온 부분들, 그다음 쇼커버링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제 숏 스케줄이 이어지면서 강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매도를 진행한 것도 수급동에서 매도로 잡히듯이 쇼커버링을 한 것도 매수로 잡힙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 최근 일주일 수급동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의 순매도가 확인됐지만 기관의 순매수는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숏 스케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관련해서는 뭐 뉴스 많이 나옵니다. 뭐 리보세라닙 병행요법, 뭐 폐암 이상서도 유효성 입증됐다라고 나오고 있고 제가 뉴스를 한 가지 봤는데 뭐 국내 임상을 자체적으로 취하했다. 이거는 부정적인 뉴스라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크게 관여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가 한 3가지 정도 나왔고 부정적인 뉴스가 1가지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뉴스를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 동향을 봐야 되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니까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기적인 저항구간 38,000원과 4만원 돌파했고 그 윗단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38,000원과 42,000원 매물대가 얇습니다. 순식간에 올라왔죠. 그 다음에 다시 42,000원부터 46,000원, 46,000원부터 48,000원 이 구간이 매물대가 두텁습니다. 그래서 48,000원을 돌파하면 56,000원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이 52,000원 돌파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46,000원과 48,000원 돌파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청자분이 매수한 지 1주, 2주밖에 안 됐다? 그럼 저는 조금 욕심을 내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 됐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수익권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뭐 45,000원, 45,500원, 46,000원, 46,500원, 막 47,000원 이런 식으로 500원, 1,000원 단위로 비중을 한 2%, 1%씩 매도하셔가지고 일단 분할 매도 걸어 놓으신 다음에 만약에 뭐 48,000원 내가 매매를 정말 잘해서 수급 동향이랑 뭐 분봉으로 추이를 체크할 수 있다. 그러면 분봉 켜놓고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시고 나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0원, 1,000원 단위로 분할 매도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심적 충격을 좀 덜하면서 안전하게 HLB를 보유기간 대비해서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방법 같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46,000원, 800원, 네. 6,000원, 800원 이렇게 500원, 1,000원 단위로 매도를 미리 걸어놓자라고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짜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부정적인 의견도 좀 들어봐야겠죠. 네. HLB 요즘에 좀 그래도 상승세가 좀 무서운데 중립을 또 이성웅 차장님이 들어주셨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시청자님 좀 보내주는 게 나을까요, HLB?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주가가 너무 좀 고공행진을 한 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뭐 이슈 같은 경우에도 뭐 신약이나 이런 좀 관련 좀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상용화나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뭐 주가에 실적이 좀 반영되는 이런 부분도 솔직히 좀 잘 어느 기간을 주면서 하기가 보기가 좀 앞이 좀 보이질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HLB가 그 전에 어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때는 이런 특정적인 이슈에 의한 주가 상승이 좀 많이 좀 올랐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매수가가 44,471원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 아니다. 죄송합니다. 1년 6개월을 지금 보유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가격 쪽에서는 저는 좀 약간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향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잡힐지, 그러니까 체외 쪽 비중에 대한 의료기기 쪽에서의 비중이 거의 이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에서의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이 좀 가야 이거는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야 이제 주가가 갔을 때 펀드멘탈과 함께 분석이 될 텐데 그 분석이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은 좀 힘든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뭐 매수가 정도 오셨으면은 뭐 모르겠죠. 이제 이런 상승세가 계속 나와주는 부분이 또 이번 주 후반에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좀 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슈에 의해 주가 상승하는 것 좀 개인적으로 어떤 추격 매수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안 좋게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1년 6개월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다가 이제서야 본전까지 왔는데 최근에 좀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세가 나올 때 분할 매도하는 게 어떠냐 그런 방안 말씀드려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9632번님께서 현대차를 가지고 계십니다. 보유 기간만 3년이 넘으셨다고 해요. 네. 21만 5천 원대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40%. 실적도 좋고 최근 금리 인하 이슈도 있는데 주가는 왜 안 갈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현대차 뭐 최근에 정말 주가가 뒤지부진한 것 같은데 네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월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뭐 최근에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서도 뭐 주춤하고 있다 이런 네. 소리도 나오긴 하던데 정태근 이사님은 긍정을 들어주신 이유가 뭔지 뭐 박스권 뚫고 좀 더 날아갈 수 있을까요, 현대차? 지금은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고 봐요. 조금 전에 HLB도 그렇고 지금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이게 많이 기다렸다 꼭 팔면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매수가가 21만 5천 원이신데 저는 매수가까지는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현대차가 조용하다가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9만 원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 좀 반응이 나왔거든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인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급등이 나왔는데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또 금리 인하 수혜주.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할부금융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금융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거기 연유 때문에 좀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자동차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금리 인하 수혜를 좀 받게 된다라면 적어도 여기서 추가 상승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현대차가 왜 이렇게 소외된지 모르겠어요. 저도 상반기에 현대차 되게 좋게 많이 여기저기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안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타 방송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양치기 소년. 좋다 갈 것이다 이렇게 계속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데 계속 속아도 지금은 팔기보다는 한번 매수가 이상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제 예상이 맞다면 한 11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보게 되면 105만 대 정도예요, 맥스가. 근데 2분기 105만 대일 때 4조 5천억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105만 대일 때 4조 5천억 정도면은 지금 4분기 때 지금 10월 달 37만 8천 대, 그리고 11월 달 30만 5천 대, 그리고 이번 달 못해도 30만 5천 대는 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110만 대가 넘어가요. 그럼 최근에 아시겠지만 SUV 비중하고 전기차 비중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최소한
이제 4분기에 4조 5천억은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시장 가이던스가 연간 영업이 한 15조 3천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3분기까지 11조 9천억이 나왔고 만약에 재예상도 4조 5천억이면 최소 미니멈 4조 5천억 나오게 된다라면 이게 16조가 돼요. 그럼 이게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 이상 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있잖아요. 배당 주주환원 책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하고 기아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게 그런 연유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이 금리 인하 수혜주라는 또 모멘텀을 하나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소한 가지고의 매수가 이상은 보고 난 다음에 일단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손해서는 제가 볼 때는 팔 이유 없다고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손해서는 팔 이유가 없다고 봐지고 속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추가 상승 나온지를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도 네. 안 늦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말씀하신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주주 환원 정책도 있고 네.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뭐 지금 당장은 나쁘지 않은 환경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1만 원까지는 좀 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또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솔리마르님께서 자동차 갈 때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아.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장만 해도 뭐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 맞아요. 현대차도 또 급등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또 다시 잠잠하더라고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은 좀 어떻게 짜봐야 될지 조범수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의 금리 인하 수혜주로 계속 좀 갈 수 있을까요? 근데 당장 금리 인하 진행한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가 금리 인하 한 내년 한 하반기쯤으로 일단 다들 예상을 하고 있다시피 그 전까지 시장 내 과연 선행적으로 기대감을 먼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좀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일단 당장 자동차 업계 내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프로모션 관련된 부분도 저도 최근에 자동차 많이 보고 있는데 할인 부분도 굉장히 이전 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는 걸 봐서는 시장 내가 당장 어려운 점 그리고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본 자기들 시장만을 좀 지키기 위한 그런 형태가 강력하기 때문에 자국 시장을 위한 흐름만 강력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성장률을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관련주는 결론적으로는 좀 미국에 달렸다고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국내 장 내에서만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또 강한 현대차이기 때문에 일단 연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좋은 상승분 좀 기대해 볼 법하고요. 연말 상승분 이후에 사실 이미 지금 현지 시장 내에서 다른 상승 이제 분을 보였던 종목들 대비해서 현대차가 많이 못 올라갔다 보니까 이런 좀 성토를 토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가권 내에서 그래도 잘 올라온 편입니다. 2차 전지에 휘둘리고 이제 2차 전지에 휘둘린 다음에 이제 본반점 본업적인 이제 가치를 좀 찾아가는 구간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실지언정 지금 시장이 어찌 보면 스몰캡 형태로만 좀 흘러가잖아요. 다음 섹터 테마로 항상 넘어갈 때는 소형주 돈 다음에 일부 대형주 테마로 넘어가는 흐름이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재미없을지언정 향후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섹터니까 잘 홀딩 하셔가지고 자동차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7134님께서 금호석유를 들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15만 2천 원이고 10% 들고 계십니다. 오늘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수가 단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많이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7%도 오. 급등을 했고 네. 전거래일에도 4%대로 급등했는데 아마 우리 청자님은 매수하신 지가 좀 꽤 되신 것 같아요. 네. 좀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네 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오, 네. 중립도 한 분 계시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립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 지금 긍정을 들어주시긴 하셨는데 앞서서 뭐 천연가스 얘기도 했었고 네. 뭐 이성훈 차장님은 중립을 들어주신 이유가 있는지 또 최근에 시세를 좀 내줘서 그런 걸까요, 차장님? 글쎄 우선 저는 이제 이 금호석유의 뭐 부타덴이나 이런 라텍스 이거에 대한 이 전반 기업들의 어떤 수요가 지금 나오는지 부분이 저는 아직까지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석유화 업종에 대한 그 이슈에 의한 이 유동성이 좀 몰리는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좀 과도하게 지금 실적에 대한 추정치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좀 오르는 감도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원재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상화,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에 대한 가격에 대한 하향 안정화가 좀 있는 부분은 어떤 펀더멘탈 상으로는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가장 큰 소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 쪽에서 뭐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이 금호석유의 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이 수요가 과연 늘지 부분은 전 아직까지는 좀 의문은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저는 오늘 좀 최근에 좀 오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보다도 약간의 뭐 사이클에 의한 좀 그 순환매 관점에서 유동성이 좀 몰리는 감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뭐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떤 매수 단가를 낮춘다라는 것보다도 우선은 일단은 좀 보유 관점을 유지를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뭐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 낮춘다라고 한다면은 뭐 내일 시장 또 이번 주 후반에 이 종목들 이 금호석유의 주가가 뭐 조정받는 그런 폭을 보고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낫겠지. 고공행진했을 때 어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금호석유에 대한 상담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저 네이처셀 한 네이처셀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890원 100% 가지고 있는데요. 비중을 100%를 들어가셨어요. 예, 예.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좀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요. 1년 넘으셨으면은 저 매도 한- 타이밍을 예, 놓쳤죠. 한 25,000원에서는 네. 팔았었는데. 네. 아쉽네요.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또 급등했었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에 또 예.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예, 예. 어떤 모멘텀 좀 가지고 있을지 우리 시청자님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될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올 네. 중립 나왔네요. 사실 네이처셀이 굉장히 생소한 종목이긴 해요. 우리 시청자님 혹시 특별하게 네이처셀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이유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 태행성 무릎 관절염 치료제 네. 그거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불호가 떨어져서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릎 관절염 치료제 모멘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처자님 계속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고, 참 목소리만 들어도 답답하신 감정이 많이 느껴지셔요.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제일 좋은 건 주가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네. 방법인데 참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하고 있는 임상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비만 치료제 상당히 핫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펩틴이나 이런 종목들이 잘 갔었고 그리고 하반기 와서는 유전자 과학이 관련돼 가지고 이게 나왔었는데 그게 생각 외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바이오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가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핀셋으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임상 모멘텀인지 신약 모멘텀과 모멘텀에 관련된 어떤 군집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원체적은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제가 둘러봐도 그렇게 모멘텀이 될 만한 게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딱히 어떤 말씀을 솔직히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은 어찌 보면 현실적인 얘기는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무릎 관절염 치료제라든지 뭐 줄기세포라든지 쪽 관련돼 가지고 뭐 상반기에 비만 치료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좀 이슈가 될 만한 게 나와줘야 뭐 그걸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뭐 수익을 낸다라든지 아니면 빠져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할 건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은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뭐 7,000원대 가격대만 안 빠지고 지켜주길 바라면서 적어도 옆으로만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만 나오더라도 일단 가져가볼 만한 이유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종목이 정말 죄송한데 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지식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고 지금은 상황을 보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상황을 봤을 때는 어쨌든 추가로 좀 제한되고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7,000원 이상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뭐 의학지라든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네이처지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학술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게 되면서 관절염 치료제 관련돼서 뭐 주기세포 관련돼서 뭐런 이슈가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시는 부분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좀 홀딩하는 게 맞다고 좀 봐지고 상담을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 다른 분 의견도 한 분만 듣고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부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모두 중립을 남겨주셔서 아마 이사님과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답답하시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홀딩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처셀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저 SK 하이닉스고요. 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1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한 1년 정도 보유해가지고 장기로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조금 한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좀 더 보고 싶은데 좀 어떤 거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시청자님? 네, 10% 되고 있습니다. 10만 원 좀 안 되는 가격에 10%.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도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7만 예. 원까지 내려갔을 때도 네. 잘 네. 버티셔서 여기까지 또 잘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도 네. SK 하이닉스를 사라 오. 또 이런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역시 SK 하이닉스는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분께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신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럼 조범수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사라라고 네. 매수 리포트가 나왔으면은 뭐 더 봐도 되겠죠, 당연히. 추가 매수도 가능한가요? 레포트 꼭 우리 항상 믿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네,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사실 상반기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슈로 제가 짚어드렸던 거는 결론적으로 상반기 내에서 AI 제품군 내에 대한 매출 소식건들이 가장 많이 들려올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 현재와 같은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좀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니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HBM이나 뭐 이런 부분 더 이야기할 거 없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보다 지금 메모리 부분 매출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점유율이 이미 높아진 상황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레벨업 할 때 지금 굉장히 속도감 붙여서 올라갈 구간이에요. 내년 상반기 초입까지. 그래서 아마 저도 관점 똑같습니다. 상반기까지 보유하셔도 괜찮고 개인적으로는 17만 원 정도까지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구간인데 상반기라고 아마 짚으시는 부분이 이제 내년 하반기 때 금리 인하기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찾아 들어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금리 인하가 한 2번 내지는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장 단기 고점 형성된다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반도체와 같은 섹터군 내에서 수급들이 연 이어서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물론 이걸 정말 장기적으로 그냥 나는 배당만 먹고 가도 된다. 10%의 비중이지만 그래도 들고 가셔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사이클 말씀드리는 게 이전에 지금 이미 상승 사이클 이미 접어들었다는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항상 아래 구간에서 조정 마무리하고 올라갈 때 이 진폭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1.618배 정도 항상 기술적 식으로 저희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 항상 대조를 하면서 많이들 보실 텐데 항상 이 조정 구간치 이후에 1.618배씩 항상 꼭 올라갔었습니다. 이번 조정도 마무리했고 정말 먼 미래적으로 저는 상승 나중에 10년 이후의 추세까지 기대를 했을 때는 저는 20만 원까지도 기대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는 부분 다르면 정말 좋은 선택이시고, 다만 아마 이제 내년 1분기까지도 과연 이 매출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엔비디아 때문이겠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디램 매출 부분이 가장 안정적이고 뛰어난 부분은 결국에는 HBM이 주요로 차지합니다. 다만 내년부터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동일하게 HBM 시장의 수주전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안정적인 추세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HBM 관련돼서 수주전 이제 내년도에 또 본격화가 되니까 내년 초반까지 보시는 게 저도 동일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7만 원 내지는 내년 초 그 관점 동일하게 유지하시고 잘 보유하셔서 큰 수익률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17만 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다. 이러면 저도 또 들어가고 싶은 그러니까요. 마음이 드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내년 상반기에 꼭 17만 원까지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선호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비중은 70%고요. 매입 단가는 2,000원입니다. 2,000원대 매입을 하셨고요. 네네. 시총이 굉장히 작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70% 이상 들어가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예, 여기 이제 캐릭터 사업 쪽으로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매입한 겁니다. 네. 그래도 또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한번 네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2차 전지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있는 손오공,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부정.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우리 이사님. 부정이시죠? 네. 이미 또 수익권이시고 그러니까요. 또 2차 전지 관련한 이슈도 나왔지만 네. 부정이 세 분이 나왔네요. 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짧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저도 지금 손오공이 2차 전지 네. 사업한다는 걸 지금 이제 인터넷 급하게 검색해가지고 사목적에 추가된 거를 네네. 봤는데, 제 예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손오공 같은 기업이 2차 전지 사업을 하게 되고 그거를 2,000원에 미리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4명보다 이분이 손오공에 대해서 더 잘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손오공 같은 회사가 2차 전지 사업을 추가하게 신사업을 목적을 추가하게 되면 주가 반이 강하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자이글 같은 회사가 이제 이 불판 만드는 회사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 자이글 불판이 있는데 이 회사 보게 되면 예전에 2차 전지 얘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당히 많이 갔었잖아요. 이게 네. 왜 안 바뀌지? 잠시만요. 지금 손오공 차트, 이건 손오공 차트인데 네. 제 HTS가 조금 한 번씩 됐네요.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보시면은 2차 전지 사업 추가하게 되면서 이렇게 급등 나왔잖아요. 아마 요거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손오공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손오공이 앞으로 이런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2,000원 부근에서 충분히 수익이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자이글과 같은 그런 반응이 나온지 안 나온지를 보고 일단 제가 보기에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 다른 분은 어떤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베스트 답변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이글의 어떤 사례를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변동성이 나온지를 보고 판단하시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중립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손 팀장님이 또 유일하게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뭐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을까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우선 뭐 주가 추이 나쁘지 않고 수익 중심인데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 정 이사님 말씀대로 사실 전 시가총액 1,000억 원이 안 되면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다음에 적자 기업은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손오공 같은 경우가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한 게 4주 전인데 저 역시도 손오공이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뉴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오공이 정말 자신들의 양호한 재무가치에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추가를 한 건지 아니면 완구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2차 전지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궁여지책으로 2차 전지 사업을 추가한 기업 중에 2차 전지 사업을 일궈낸 종목은 사실 절반이 안 됩니다. 자이글도 2차 전지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자이글 이제 주가 다시 바닥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손오공이 사기꾼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손오공을 믿습니다. 같은 손씨잖아요. 근데 이 손오공이 이루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비중 크시고 수익 중이신데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고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시청자분께서 주상전화에 우리 문의 잘 주셨고 선호공의 차트를 보면은 추세가 있나요? 일정한 흐름이 보이나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죠. 그러면 말마따나 내일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견고한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다, 뭐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뭐 시총이 3천이 넘는다,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의 차트를 달고 살 필요가 없죠. 근데 시총이 1,000억이 안 되고 시총이 1,000억이 안 된다는 거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수익이니까 수익을 잘 지킬 생각을 하시면 된다. 저는 뭐 손오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변동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트레이딩 스탑 구간은 2,45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700원 잡고 2차 목표가는 2,900원 잡고 만약에 2,900원 돌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익을처럼 그 흐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70% 비중 갖고 계시니까 당연히 TS권 이탈하면 전략 매도 1차 목표 구간 도달하면은 비중 20% 주셔서 50% 남겨주시고 2차 구간 도착하면은 비중 또 20% 줄여가지고 비중 30% 보유하신 다음에 2차 목표가인 2,9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홀딩 하실 수도 있고 전략 매도하실 수도 있고 고민되시면 주상전화에 다시 한번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투자자분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이면 네. 좋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종목 그리고 적자폭이 조금 작은 종목을 잘 선택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장 준비도 한번 든든하게 짜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정태근 이사님의 내일장 한 줄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 대응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FOMC 이후에 뭐 대형주가 움직인 것 같지만은 결국 이제 오늘 2차전 지가 움직인 걸 보게 된다라면 결국 개별 종목 장세인 것 같아요. 산타랠리는 언제 오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산타랠리는 뭐 개별 종목으로 벌써 이미 11월 달부터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로보틱스, 뭐 LS 머티리얼, 최근에 또 LS 머티리얼 종목 상한가 같잖아요.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서 자꾸 추격 매수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따라잡으려고 하지 말자고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뭐 다나리안지 이런 종목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눈을 돌리시는 게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아요. 다 어차피 갈 종목은 순환매 다음 순서에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순환매 상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손 팀장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볼게요.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할까요? 네, 개별 이제 대주주 양도세를 틈탄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한 줄 평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저번 주 목금의 수급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오늘은 단기적인 차익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2차 전지나 뭐 초전도체, 반도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해운이나 뭐 로봇 그다음에 갑자기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이 뜬금없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매를 좀 차분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매매를 잘 못해라고 하신 분들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 바닥 대비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좀 매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매매를 정말 잘해라고 하시면 소액 정도는 이제 오전 9시부터 9시 3분까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는 종목들 소액 정도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성웅 차장님의 전략도 한번 들어볼게요. 내일은 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앞서서 두 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좀 약간 좀 과열된 측면은 어느 정도는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은 우선 뭐 급한 마음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시장이 기대하는 뭐 금리 인하나 또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 시기나 이 부분이 차이가 좀 너무 많이 좀 나온 상태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가 또 이제 뭐 경기 지표가 좋아졌을 때 시장에 대한 반응, 또 외국인들의 어떤 좀 수급적인 패턴 부분 같은 경우가 또 바뀌게 되면은 또 이제 지금 현재 또 매수를 하거나 추격 매수했을 때는 굉장히 또 상실감이 또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차분한 마음으로 대처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대형주
정도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SK하이닉스 그리고 저 앞서서 저희가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정말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많이 올랐고 현대차는 많이 안 오르는 상태지만 두 기업 다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좀 확신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은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게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쫓아가는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가는 종목이 잘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요즘 시장에서는 세 분 모두 다 아닌 것 같다. 맞아요.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이렇게 세 분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범수 매니저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볼게요.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저도 세 분 아니고 저도 추가하면 이제 네 분 동일 의견인 것 네. 같아요. 네, 저희 오늘 4명 다 동일한 의견인 것 같은데 저는 좀 분위기 좀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저번 주부터 이어왔던 이슈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연이어서 불거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전에 올라갔었던 수급적인 이슈적인 측면에서 신규 상장주들만 또 가는 시장 연이어서 또 펼쳐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시그널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볼 때 여러 자산들의 흐름도 같이 지켜보곤 하는데 이전 시장에서도 지수가 하락했었을 당시에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보여줬었던 종목 테마 같은 경우에 오늘 올라온 해운 테마가 또 있었었죠. 네. 인버스 같은 테마입니다. 이에 연동해가지고 또 유가 아니면 천연가스 관련주. 지금 분위기상으로도 코인 쪽도 저는 항상 연계해서 보고 있는데 코인 쪽도 지금 가장 큰 유동성을 보여주는 섹터 중에 한 곳입니다. 이 섹터 또한 최근에 선행적으로 일단 고가권 내에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크리스마스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왔지만 저는 개별주 장세로 크리스마스 랠리는 이미 좀 오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시장을 강하게 끌고 올라갈 법한 모멘텀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속적인 포모 현상을 느끼시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시기보다는 현금도 자산이고 현금도 투자입니다. 현재 구간 내에서는 투자 현금을 잘 보유하시면서 분위기 먼저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쉬어갈 타이밍이라면 우리가 어떤 좀 대비를 해봐야 되는지 그런 자세한 전략은 또 무료 방송에서 짜주시나요, 매니저님? 뭐 해운주도 말씀드렸고 우리 전반적인 자동차 관련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시장이 하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조정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급락이나 하락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인버스 투자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격 조정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 형태로 찾아와서 우리가 새로이 또 접근할 수 있는 테마와 시장이 열리기를 지금 기대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 내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테마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포인트까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후 8시에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당장 8시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저녁 드시고 8시에 유튜브 검색창에 조범수 검색하시면 또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저희 주상전화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들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